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보석도 허가해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법원 판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대법원 판단, 김 전 차관이 그럼 죄가 없다는 겁니까? 아직까지는 다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. 김 전 네. 차관이 받고 있었던 혐의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. 먼저 가장 논란이 됐었던 윤중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13차례 그리고 뇌물도 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네. 부분이 있고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만 원가량 또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두 개는 1심, 2심 그리고 대법원 오늘까지 해서 다 면소 내지 무죄로 다 확정이 돼서 끝났습니다. 네.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 재판도 없을 것인데 다만 세 번째 이 건설업체 최모 씨로부터 한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이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네. 지금 법정 구속 상태였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. 자, 말씀하셨지만 2013년 3월 언론 보도로 알려졌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이거는 1심부터 계속해서 면소 내지 무죄가 나오는데 네. 이 사실 경찰에서 당시 수사를 했었을 때는 체포영장도 신청을 했었고 네. 경찰이 검찰로 넘기면서는 야 이거 기소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송치 의견을 보냈지만 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날 수 있냐 그런 공문도 있었고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또 고소를 했던 맞습니다. 것도 있는데 그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1심 법원에서 이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보면 당시에 분명히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. 네. 그런데 그때 수사를 해서 재판을 넘기지 않았고 이제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면소 판결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제대로 재판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영장 2차례나 그렇게 발려하면서 네. 그때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나마 유일하게 또 유죄를 받던 뇌물수수 혐의도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건데요.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한 4,300만 원 가량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게 이제 2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 부분인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 전에 검찰청에 들렀다 왔던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른바 사전 면담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근데 법원이 보니까 사전 면담을 거치고 난 이후의 진술들이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네. 유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었다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그 5천여만 원 가량의 카드값도 대신 내주고 접대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는데 네. 항소심 2심에 올라가서는 이게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한 대가로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였던 이 뇌물 부분이 대가 관계가 인정돼서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는데 대법원은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진술을 한 거냐 아니면 검찰의 사전 명단 과정에서 혹시 이 부분을 회원의 압박으로 가르친 거냐 네. 이 부분을 확인을 해라라고 돌려보낸 겁니다. 그럼 검찰의 그 사전 면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? 검찰 해명은 뭔가요? 검찰에서는 사전 면담 자체는 검찰 내부 규칙에도 있고 네. 또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면담을 해오고 있다고를 하는데 네. 검찰의 규칙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규칙에 의해서 이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만나서 회원을 압박을 했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절차에 이상은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실제로도 이런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는 대법원은 모르겠다는 겁니다. 네. 그걸 좀 더 따져보겠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자, 어쨌든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? 그거는 정확하게 대법원에서 이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아니다. 네. 이것만 가지고 무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. 가능성은 있는 거죠.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의혹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증거라고 한다라면 네.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진술로 유죄를 네. 판결한 거라면 혹시로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이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재판 또 하나가 있죠. 바로 이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인데요.
자,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글쎄 이게 오늘 이제 대법원의 취지가 이 어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꼭 보장을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불법 출국이라는 부분도 역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네.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증거를 조작하면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유죄로 만들 수가 있지만 네. 출국 금지는 또 행정 절차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별로 이익에 불이익을 얻은 것도 없는 거라서 다른 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